초월적 분석학 제2장 순수지성 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 제1절 13 초월적 연역 일반의 원리들에 대하여 권한과 월권을 논할 때에 법이론가들은 소송에서 무엇이 법적인가, 권리 있는가 하는 물음과 사실에 관한 물음을 구별하고 이 양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권한 내지는 정당한 권리를 밝혀내야 하는 전자의 증명을 연역이라 일컫는다. 우리는 일단 경험 개념들을 어느 누구의 이의제기 없이 사용하고 있고 연역 없이도 그런 개념들에게 고유한 뜻과 상상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의 객관적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경험을 항상 직접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또한 거의 관용으로서 통용되면서도 때때로 그것이 그런 권리를 갖는가 하는 권리 문제에 의해 도전을 받는 행운이니 운명이니 하는 등의 부당한 개념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의 연역이 문제가 되면 적지 않은 공경에 빠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개념들의 사용 권한을 분명하게 해주는 어떤 분명한 권리 근거도 경험으로부터나 이성으로부터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매우 복잡한 인식의 망을 형성하는 갖가지 개념들 가운데는 또한 모든 경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선험적이고 순수한 사용만을 위해 정해져 있는 몇몇 개념들도 있는데 이 개념들은 항상 그것의 권한에 대한 연역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 사용이 권리 있음을 경험으로부터 증명하는 것이 불충분함에도 사람들은 이 개념들이 어떤 경험에서도 얻지 않는 객관들에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험적 개념이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그 개념의 초월적 연역이라 부르고 그것을 어떤 개념이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떻게 취득되는가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래서 권리 있음이 아니라 그에 의해 그 소유, 점유가 생겨난 사실과 관련하는 경험적 연역과 구별한다. 우리는 이미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러면서도 그것들 모두가 전적으로 선험적으로 대상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두 가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 한 가지는 감성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 개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성의 개념인 범주들이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 경험적 연역을 해보려 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의 특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표상들을 위해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도 빌려옴 없이 그 개념들은 대상들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개념들의 연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항상 초월적 연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여느 인식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들의 가능성의 원리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산출하는 기회 원인들이라도 경험에서 찾아낼 수 있다. 경험에서 감각 인상은 그 개념들과 관련해서 전 인식 능력이 발동하고 그 경험이 성립하도록 하는 최초의 계기를 제공한다. 경험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요소, 곧 감각기관으로부터 유래하는 인식을 위한 진료와 이 진료를 정리하는 순수한 직관과 사고의 내적 원천으로부터 유래하는 일정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관과 사고의 형식은 진료를 기원으로 해서 작동하게 되고 개념을 산출한다. 개별적인 지각들로부터 보편적인 개념들로 올라가기 위한 우리 인식의 최초의 노력들을 더듬어 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크게 유용한 일로 그 유명한 로크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선험적인 순수 개념들의 연역은 결코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연역은 결코 이 길 위에는 있지 않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선험적인 순수 개념들의 장차의 사용이 전적으로 경험에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들은 경험들로부터 유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출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학이 결코 연역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바, 시도된 이 생리학적 도출을 그렇게 나는 순수 인식의 소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부르려 한다. 그러므로 순수 인식에 대해서는 오로지 초월적 연역만이 있을 수 있으며 결코 어떤 경험적 연역도 있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선험적인 순수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경험적인 연역을 시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헛된 일이며 그런 일에는 이런 인식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험적인 순수 인식에 대한 연역에 가능한 유일한 방식, 곧 초월적인 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이 연역이 반드시 필요함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과 시간 개념을 초월적 연역에 의해서 그것들의 원천에 이르기까지 추구했고 그것들의 선험적인 객관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기하학은 순전히 선험적인 인식에 의거해 확실한 걸음을 걷는 것으로서 그의 기본 개념인 공간의 순수하고 합법적인 혈통으로 인해 철학한테 어떤 신임장을 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학문에서 공간이라는 개념 사용은 공간이 바로 그것에 대한 직관의 순수 형식인 외적 감각 세계에만 유효하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기하학의 인식은 선험적인 직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명백성을 가지고 대상들은 그 인식 자체에 의해서 직관의 형식상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순수 지성 개념들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들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초월적 연역을 구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가 생긴다. 무릇 그것들은 대상에 대해서 직관과 감성의 수러가 아니라 선험적인 순수 사고의 수러로서 엄표함으로 감성의 어떤 조건 없이도 보편적으로 대상들과 관계에 맺으며 그리고 그것들은 경험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또한 선험적인 직관에서 그것들이 모든 경험에 앞서 그것들의 종합의 기초로 삼았을 터인 어떤 객관, 대상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의 사용의 객관적 타당성과 제한에 대해서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간 표상을 감성적 직관의 조건들을 넘어서까지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공간 개념까지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앞에서 공간에 대한 초월적 연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순수 이성의 분야에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전에 이러한 초월적 연역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독자들이 맹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이리저리 헤매고 난 후에 출발했던 무지의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또한 독자들은 사태 자체가 깊이 숨겨져 있는 경우 그 모호성을 쉬이 불평하거나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난관이 앞에 놓여 있음을 미리 분명하게 통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분야, 곧
모든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인 순수 이성의 통찰에 대한 모든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비판적인 탐구를 완수하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과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것들이 선험적인 인식으로서 그럼에도 어떻게 대상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경험에 독립해서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가벼운 수고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감성의 그러한 순수한 형식들에 의해서만 하나의 대상은 현상할 수, 다시 말해 경험적 직관의 객관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현상으로서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조건을 함유하는 순수 직관이고, 그것들 안에서 종합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반해서 지성의 범주들은 대상이 직관에 주어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상들은 지성의 기능과 반드시 관계 맺지 않고도, 말하자면 지성이 그것들의 선험적인 조건을 함유함 없이도 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성의 분야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곧 어떻게 사고의 주관적 조건들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두말할 것 없이 현상들은 지성의 기능 없이도 직관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이 원인 개념은 어떤 것 A에 따라 전혀 다른 것 B가 규칙에 따라 정립되는 종합의 한 특수한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현상들이 그러한 어떤 것을 함유해야 하는 것인가가 선험적으로는 명료하지 않다. 이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은 선험적으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경험을 끌어들여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혹시 그러한 개념은 전혀 공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상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대상에 적중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선험적으로 생긴다. 왜냐하면 감성적 직관의 대상들이 마음 안에 선험적으로 놓여있는 감성의 형식적 조건들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에 대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까닭으로 인해 명백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이 위에 지성이 사고의 종합적 통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들에도 준거해야만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상들은 어쩌면 지성이 그것들을 자신의 통일의 조건들에 준거해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은 혼돈 속에 있는 것이어서 현상들의 계열 순번의 종합의 규칙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원인, 결과 개념은 전적으로 공허하고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상들은 우리 직관에 대한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은 사고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경험은 끊임없이 현상들의 그러한 합규칙성의 신뢰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신뢰들은 그것으로부터 원인 개념을 추출해내며 그로써 동시에 이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탐구의 노고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원인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개념이 전적으로 선험적으로 지성 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한낱 환영인 것이라고 포기해버려야만 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인이라는 개념은 철두철미 어떤 것 A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와는 다른 것인 B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단적으로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 잇따르는 그런 성질의 것임을 요구하니 말이다. 어떤 것이 대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규칙을 추출할 만한 사례들을 현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이 현상적 사례들은 그 뒤따름이 필연적임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원인, 결과의 종합에는 사람들이 결코 경험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곧 결과는 단지 원인에 뒤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이고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권위가 부수한다. 이 규칙의 엄밀한 보편성은 귀납에 의해 다름 아닌 비교적인 보편성, 곧 광범위한 유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규칙들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순수 지성 개념들을 단지 경험적인 산물로 취급하고자 한다면 순수 지성 개념들의 사용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14. 범주의 초월적 연역으로 이행. 종합적 표상과 그 대상이 함께 만나는 서로 필연적으로 관계 맺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상이 표상을 가능하게 한 경우이거나 표상이 대상을 가능하게 한 경우이다. 앞의 경우라면 그 양자의 관계 맺음은 단지 경험적인 것이고 그 표상은 결코 선험적으로 가능한 것일 수 없다. 현상에서 감각에 속하는 것을 살피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뒤의 경우에는 표상 자신이 여기서는 의지에 의한 인과성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그것의 대상을 현존의 면에서 산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표상은 그것에 의해서만 어떤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때 대상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규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둘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것을 통해 대상이 단지 현상으로 주어지는 직관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통해 이 직관에 상응하는 한 대상이 생각되는 개념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것에서 첫째 조건, 곧 그 아래에서만 대상이 직관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실제로 마음에 선험적으로 있는 형식으로서 객관들의 기초에 놓여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감성의 이 형식적 조건의 모든 현상들은 필연적으로 부합한다. 왜냐하면 현상들은 이 조건을 통해서만 현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직관되고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여기서 선험적인 개념들도 그 아래에서만 어떤 것이 비록 직관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인 것으로 생각되게 되는 조건으로서 선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게 된다. 그 개념들이 그러한 것이라면 대상들에 대한 모든 경험적인 인식은 반드시 이 개념들에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제 없이는 어떤 것도 경험의 객관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경험들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감각의 직관 외에 또한 직관에 주어지는 다시 말해 현상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함유한다. 그러므로 대상들 일반에 대한 개념들은
선험적인 조건으로서 모든 경험 인식의 기초에 놓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험적 개념인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은 그것에 의해서만 경험이 사고의 형식 면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의거한다. 그러니까 이때 범주들은 반드시 그리고 선험적으로 경험의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것들을 매개로 해서만 도대체가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이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험적 개념들의 초월적 영역은 우리의 전 탐구가 이끌음을 받아야 할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곧 선험적인 개념들은 경험에서 마주치는 직관이든 아니면 사고이든 간에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개념들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개념들이 마주치는 경험을 전개함이 그것들의 영역은 아니다. 그것은 예시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주치는 개념들은 단지 우연한 것이겠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인식의 모든 대상이 나타나는 가능한 경험과의 이 근원적인 관계 맺음 없이는 개념들의 그 어떤 객관과의 관계 맺음이 결코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저 유명한 로크는 이 점을 간과해서 지성의 순수 개념들을 경험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에서 이끌어냈고 그럼에도 모든 경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인식들을 얻으려고 모험할 만큼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했다. 데이비드 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이 선험적인 근원을 가져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휴은 지성이 그 자신, 지성 안에 결합해 있지 않은 개념들을 대상 안에 필연적으로 결합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어쩌면 지성이 개념들을 통해 그 자신, 대상들과 만나는 경험의 창출자일 수도 있겠다는 착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개념들을 경험에서 도출하였다. 즉, 경험에서의 빈번한 연합에 의해 생겨난 주관적인 것임에도 마침내 그릇되게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필연성, 다시 말해 습관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로부터 이 개념들과 이 개념들이 제공하는 원칙들을 가지고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착상했던 경험적 도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학문적 지식, 곧 순수 수학과 일반 자연과학의 현실과 서로 맞지 않으며 그러므로 사실에 의해 반박된다. 저 유명한 두 사람 중 전자는 몽상, 광신으로의 문을 열었다. 이성은 일단 자기 편의 권한을 갖게 되면 절제라는 불명확한 칭송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자신을 전적으로 회의론에 맡겨버렸다. 그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여겨왔던 우리 인식 능력의 착각을 밝혀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이 두 절벽 사이로 다행히 빠져나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에게 일정한 한계를 지시하고 그러면서도 이성에게 한목적적인 활동의 전체 분야를 열어놓아 둘 수 있지 않을까를 탐색 기도해 볼 참이다. 이에 앞서 나는 간략하게나마 범주들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두고자 한다. 범주들이란 대상 일반에 대한 개념들로서 이에 의해 대상 일반에 대한 직관이 판단을 위한 논리적 기능들의 하나와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정언 판단의 기능은 주어의 수어에 대한 관계 기능이었다. 그러나 지성의 한낱 논리적 사용의 관점에서만 보면 두 개념 중 어느 것에 주어의 기능을 그리고 어느 것에 수어의 기능을 부여해야 할지는 미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의 가분적인 것은 물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제 범주에 의해 내가 물체의 개념을 실제 범주 아래 대입할 때 그것의 경험적 직관은 경험에서 항상 오직 주어로만, 그러니까 결코 수어로서가 아니라 고찰되어야 한다고 정해진다. 그리고 여타의 모든 범주들에 있어서도 그러하다.